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햇빛 7배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자는 의미로 지정된 것인데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역사를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대한민국의 미래를 빛낼 열쇠가 아닐까요? 햇빛 7배 평창 군정방송 시작합니다. 가정 형편 등으로 학교 문턱을 넘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배움은 평생의 한으로 남아있는데요. 일정 수업을 이수하면 초등학력을 인정해주는 평창의 문해교실 학생들이 특별한 소풍을 떠났습니다. 윤지현 리포터가 현장을 함께했습니다. 300명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국민체조 구령에 맞춰 열심히 팔과 다리를 움직입니다. 빠른 리듬에 몸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지만 어설픈 몸동작에도 표정만은 그 누구보다 밝습니다. 일일 교장으로 나선 심재국 군수의 훈시를 듣는 모습은 옛 시절 땡볕 아래 모인 초등생들의 조회 시간을 방불케 하는데요. 평창군에서 운영하는 늘 행복한 교실 학생들이 지난 29일 대관령 알펜시아로 첫 소풍을 떠났습니다. 작년에는 어르신들이 학교에 교실에 와서 교실 체험을 했고 올해는 이제 2회째로 소풍을 한번 왔는데요. 또 어르신들이 이제 동계올림픽이 또 우리 지역에서 하니까 동계올림픽 시설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이런 것도 체험하시고 또 이렇게 야외에 오셔가지고 소풍도 옛날 어렸을 때 못 갔던 그런 걸 한번 이제 겪으시면서 스키 역사관을 관람하며 우리나라 스키의 역사를 한눈에 살핀 어르신들은 동계올림픽의 경기장과 경기 종목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개최도시 주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스키 점프대의 웅장한 자태와 바람을 가르며 새처럼 날아오르는 선수들의 광경에 신기한 듯 탄성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스키장은 눈이 많이 오는 겨울에나 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같이 날도 따가운데 뭐 여기서도 타고 있네요. 그 당시에는 계란말이로 막 가져오면 아주 좋았죠. 지금은 근데 살기 좋은 나라가 됐죠. 나들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도시락이죠. 점심시간이 되자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둘러앉아 직접 솜씨를 부린 도시락을 먹으며 담소 나누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천진난만한 아이들처럼 얼굴엔 환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당근이 안 들어가 모양이 없잖아. 참나무도 넣고 했는데 아침에 있나 해서 맛이 없어. 기분이 좋죠. 옛날 첫 1학년 때 강원도살이가 감자떡이야. 평생 그다음에 좀 대담할 거 1학년 다니다가 배로 1학년 들어간 기분이에요. 되게 좋아요. 한 10일 전에 부터 기다렸지. 오늘 손 풀었네. 잔디밭에서는 보물찾기, 파도타기와 같은 단체 게임과 함께 교실별 장기자랑이 진행돼 어르신들은 그 어느 날보다도 행복한 추억들을 쌓아 올렸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늘 행복한 교실의 마을 교장 선생님으로 위촉돼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노인 회장들도 소풍 가는 날에 동참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옛날에 학교도 참 못 가보게 돼서 오늘 이 행복교실을 통해서 학교 오는 것과 같이 어릴 때 소풍 가는 것과 같이 똑같이 생각하여 모든 참 그 어른들이 너무나 아주 상쾌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력 미취득자들이 일정 기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정식 학력을 인정해주는 문해교실. 평창군은 앞으로도 프로그램의 종류와 학습자 참여를 대폭 늘리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우리 올림픽을 통해서 굿매너 시민운동을 함께 동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어도 배우시고 간단한 인사도 배우시고 또 친절, 봉사 뭐 이런 부분도 함께 동참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우리 평창군의 문화 시민으로서 역량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조금 격상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수십 년을 돌아 배움의 기회를 잡은 만학도들. 문해교실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밤잠 설치며 기다린 봄날의 소풍에서 어느새 나이도 있고 어린 학생으로 돌아가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평생 자녀들의 도시락을 챙겨왔던 어르신들. 오늘만큼은 나를 위한 소풍 도시락을 준비하며 잊지 못할 하루를 보냈는데요.
처음에는 자신의 이름조차 쓸 수 없었던 문해교실 어르신들은 이제는 특별한 봄 소풍에서 느끼는 행복하면서도 울컥하는 미묘한 감정까지 글로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햇빛700 윤재현입니다. 평창군 대관령에 예술인들이 모여 사는 관광체험마을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평창군은 대관령면 횡계리 느린마을에서 강원도 농업회사범인 느린마을과 예술인형 산촌마을 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해발 700m 이상의 고원 농산지를 이용해 문화예술 자원을 결합한 새로운 농산촌 융복합 6차 산업의 명소로 만들어 인구 유입은 물론 귀촌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예술인형 산촌마을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단계별로 조성되며 예술인과 재능인 등이 입주할 산촌 주택 20동을 비롯해 대중문화시설 공간, 가족 중심의 농산촌 체험장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평창군이 동계올림픽 붐 조성과 도로명 주소 홍보를 위해 건물 벽면을 이용해서 야간 레이저 조명형 도로명 주소 벽화를 설치 운영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군청과 평창문화예술회관, 평창읍사무소의 청사 벽면에 야간 레이저 조명 벽화형 도로 명판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특히 어두운 벽면에 홍보 문구와 그림 등의 조명이 켜지며 주변을 밝혀 시가지 미관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군은 평창읍을 시작으로 관내 지역별로 벽화형 도로명판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며 지역 특색을 살려 각종 행사 홍보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방침입니다. 평창군 평창읍 대하리가 농약 사용이 전혀 없는 친환경 자율 실천마을로 육성됩니다. 평창군은 평창읍 대하리를 친환경 농업 자율 실천마을로 선정하고 올해부터 3년에 걸쳐 사업을 실시합니다. 올해는 1년차 사업으로 18농가 20헥타르의 곤드레 산채밭에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비롯한 친환경 농자재를 사용해 제초 실시, 가뭄 대비를 위한 나무 수피를 이용하는 등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해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이에 친환경 농법으로 곤드레를 재배해 서울 소비자 직거래와 곤드레 전문 식당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평창 대화 전통시장이 한 달에 1회 농업인 시장을 개장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대화면 전통시장 아케이드에서 평창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평창 바자회는 한 달에 한 번 만나자는 개최 취지에 걸맞게 평사들, 평창에 사는 사람들이 소통하고 대화하는 장을 만들기 위해 시작됐는데요. 군의 토박이 주민부터 귀농 주민,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이웃이 참여 가능하고 현재는 22팀이 입점 중이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로 입점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임산물부터 홈 핸드메이드 공예품, 석고 방향제, 수제 쿠키, 과일청, 중고 물품 판매, 각종 먹을거리와 대화고추로 만든 즉석 퓨전 요리 등 다양한 볼거리는 물론 먹거리와 재미도 가득합니다. 이장들의 사기 진작과 친목을 다지는 평창군 이장연합회 한마음대회가 5월 30일 대화면 평창 더위사냥 축제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주민의 편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노고를 위로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자리로서 천여 명의 이장과 그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식전 행사로 봉평 필무용단의 한국무용 공연이 펼쳐졌고 개회식에 이어 남다른 애향심과 봉사 자세로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행정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각 읍면 모범 이장 35명에게 표창패가 수여됐습니다. 이어 체육 행사를 실시하고 노래자랑, 행운권 추첨 등 농번기에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서로가 화합하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창에는 수억 년을 간직한 경이로움의 극치라고 평가받는 동굴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260호로 지정된 백령동굴인데요. 지난달 백령동굴에 생태학습과 체험이 가능한 탐방센터가 조성돼 더욱 알찬 테마로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단체로 체험학습을 온 현장에 윤지연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서슬퍼런 절벽 아래 휘돌아 감기는 동강이 눈부시게 빛나며 흘러갑니다. 깊게 팬 절벽을 따라 강줄기를 거슬러 가면
작은 입구가 드러나는데요. 체험학습을 온 아이들이 배를 타고 동강과 함께 흘러 동굴의 입구에 닿습니다. 다른 동굴들은 막 뭐라 해야 되지? 다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는 천연? 그거여가지고 신기한 것 같아요. 입구부터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면 더 훨씬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뭔가 다를 것 같아요.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백룡동굴은 2010년 국내 최초로 일반인에게 개방됐습니다. 현존하는 유일한 체험형 동굴으로 탐사 복장은 물론 안전모와 헤드랜턴까지 갖춰야 하는데요. 통로도 넓히지 않아 무릎으로 바위 틈을 기어야 합니다. 특히 랜턴을 다 끄고 동굴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1분간 펼쳐지는 암흑 체험은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으로 교육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광장에서 그 어둠, 깜깜한 어둠을 체험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소음에 되게 많이 노출되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캄캄한 어둠 속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신비로운 약간 그게 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 느낌 한번 가지면서 자기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최대 240명으로 체험객의 수가 제한된 백룡동굴은 특히 여름이면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연일 예약이 폭주하곤 합니다. 그간 별다른 부대시설이 없었지만 지난달 동굴의 탐방센터가 문을 열면서 관광객들의 대기 공간이 생김과 동시에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더욱 늘었습니다. 이 탐방센터의 기능은 전체 3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매표와 더불어 고개 쉼터 공간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 백룡동굴에 대한 전반적인 사전 설명을 미리 이렇게 학습적으로 또 이미지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공간이 있어요. 또 끝으로 세 번째 옥상에 대한 공간은 이제 전망대로 해서 우리 앞에 보이는 이 동강이 우리 오신 손님들이 좀 이렇게 동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기능들을 좀 갖췄습니다. 연면적 242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 백룡동굴 탐방센터는 길고 긴 시간의 경이로움을 간직한 동굴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여러 시설들을 갖췄습니다. 관람객들은 이채로운 동굴 생성물을 배경으로 합성사진을 찍어보기도 하고 백룡동굴에 서식하는 각종 박쥐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동굴의 생태학적 가치에 대해 공부하는데요. 영상실에서는 백룡동굴의 미개방 구간과 함께 좁은 통로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너무 공간이 좁아서 우리 백룡동굴을 오시는 손님들이 정말 쉴 공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 탐방센터를 통해서 차근차근 오신 손님들이 잠깐 이제 마음의 여유도 가지시면서 또 백룡동굴이 이런 기능이고 또 이런 볼거리가 있구나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효과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5억 년의 시간을 거슬러 태고의 신비를 만나는 미지의 동굴 탐험. 탐방센터 개관과 함께 고품격 테마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한층 더 강화시킨 백룡동굴은 다가올 여름 성수기 내내 관광객들의 최고의 피서지이자 천혜의 자연환경 속 학습장이 될 예정입니다. 밑단면 마을리의 높은 절벽과 넓은 백사장 사이로 흐르는 동강에는 배로만 닿을 수 있는 숨겨진 비경인 백룡동굴이 자리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탐험동굴인 백룡동굴에 탐방센터가 생겨나면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더욱 다채로운 체험들이 관광객들을 손짓합니다. 햇빛의 백 윤지연입니다. 평창군이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 대회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공공기관, 터미널 관광지 등 다중이용시설에 홍보 스티커를 배포합니다. 평창군이 올림픽 개최 지역 외식업소 360여 곳에 위생용품을 배부합니다. 평창군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검색 웹사이트인 위키백과에 등재된 군 정보를 정비합니다. 평창군이 문화올림픽을 위한 예산을 상당 부분 확보해 문화올림픽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햇빛7배 평창 군정방송, 이번 주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들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